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한적한 10월의 일정이 마감되고 복잡한 11월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11월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만 하더라도 거의 쉬는 날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 주에는 두 종목씩 겹쳐져 있는 일정인데, 둘째 주 이후부터는 스펙까지 들어오면서 하루씩 겹쳐진 일정들도 매우 많습니다. 물론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주에는 일반 종목 4곳의 기업이 청약을 진행합니다. 11월 4일에서 5일 청약을 진행하는 세나테크놀로지는 모터사이클, 사이클링 등의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소통이 가능한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같은 날 진행하는 큐리오시스는 바이오 연구 장비, 랩 오토메이션 제품 및 의료기기를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11월 6일에서 7일 진행하는 그린광학은 정밀 광학 기술을 바탕으로 고성능 광학 제품을 공급하는 광학 전문 기업이며, 아기상어와 핑크퐁으로 유명한 더 핑크퐁 컴퍼니도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합니다. 11월 첫째 주 공모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유통 물량이 전체적으로 가볍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주가 꽤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선 이름값만으로는 더 핑크퐁 컴퍼니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SAMG 엔터와 비슷한 시총으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공모가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크게 올라가기에 무리가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세나토크놀로지와 그린과학도 공모가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보며 상승의 여력은 있을 종목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주에서 가장 주목하는 기업은 큐리오시스로, 토모큐브가 현재 5천억이 넘는 시총으로 상장 이후 움직임이 꽤 좋았기에 해당 섹터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며 가장 집중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각 종목의 최상단 기준 최소 신청 수량과 일반 등급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요. 최소 신청이 20주에서 50주로 균등 참여만 하더라도 금액이 꽤 필요하겠습니다. 종목에 증권사가 2개씩 있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둘째 주에는 일반 종목 3개에 스펙이 2개 끼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는 CMTX는 반도체 식각 공정용 실리콘 파츠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하루 겹친 일정으로 진행되는 비츠로 넥스텍은 첨단 과학 응용 산업 전문 기업으로 우주항공, 핵융합, 가속기, 플라즈마 등 첨단 과학 응용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며, 다시 하루 겹친 일정의 TMC는 선박, 해양 케이블을 중심으로 광 케이블, 원자력 등의 산업용 특수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스펙을 제외한 일반 종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주에 가장 주목하는 기업은 CMTX입니다. 성장률이 100%가 넘으며 매우 가파르게 상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TSMC, 마이크론 등에 납품을 하며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상승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주주가 많아 유통 물량도 크지만 문제없이 소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TMC는 해상 케이블로 선박 관련주로 엮일 수 있겠는데, 조선업이라는 섹터가 현재 나쁘지 않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게 기존 주주가 거의 없어 최근 높아진 기관 투자자 확약을 감안하면 상장의 유통 물량이 매우 가벼워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가격도 괜찮고 가벼움까지 더해져서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끼어있는 비트로넥스텍은 상장하면 실패했던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현재 섹터가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며 2천억 가까이 되는 시총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인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장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각 종목의 최소 신청 수량과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요. CMTX와 TMC의 청약 한도가 높은 편이고 안정적인 선택일 거라 두 종목의 경쟁률은 꽤나 높을 것 같네요. 셋째 주에는 일반 종목 3종목과 스펙 3종목이 진행됩니다. 먼저 아로마티카는 아로마 테라피 기반 클린 뷰티 브랜드 기업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서 다음 주 월요일로 진행되는 에임드 바이오는 항체, 약물 접합체 기반 항암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바이오텍 기업입니다. 같은 날 진행되는 테라비 홀딩스는 테라헬스 주파수를 활용한 비파괴 검사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패키징, 차량 도장 및 코팅 등을 검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셋째 주 종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불패 화장품 관련주인 아로마티카가 눈에 띕니다. PER이 그리 낮은 건 아니지만 시총이 가벼워서 유통 물량도 매우 가벼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도 주목할 만합니다. 에임드 바이오도 삼성이 선택한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으며 최근 베링거 인게알림에 1.4조 원에 달하는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하였기에 그간 체결한 라이센스 아웃만으로도 시총 1조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인기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테라비홀딩스는 기술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긴 한데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섹터가 주도적인 섹터가 아니기에 2,800억에 달하는 시총을 받는 게 맞나 싶은 기업입니다. 영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을 시도하는 건데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각 종목의 최소 청약 주수와 일반 등급 한도는 다음과 같고요. 마지막 주에도 일반 종목 3종목과 스펙 한 종목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지노믹스는 RNA 치환 요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 치료제와 원형 RNA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고,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아크릴은 AI 개발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AX 인프라 전문 기업입니다. 같은 날 진행하는 쿼드메디스는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제품을 연구, 개발하며 이를 통해 위스탁 개발 생산 계약을 통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각 종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알지노믹스는 일라이릴리와 1.9조 원에 달하는 기술 이전을 맺은 기업입니다. 계약의 리스크가 좀 있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장 시총은 꽤 보수적으로 내놓았다고 보여지고요. 아크릴은 AI 관련주인데 최근 청약한 노타가 매우 많은 인기를 누렸기에 아크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가치 기반이지만 시총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할 것으로 보고요. 쿼드메디스는 마이크로니드 의약품 쪽인데 미래 시장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밸류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마지막 주에 최소 신청 금액과 일반 등급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종목이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우선 주목하는 기업들은 큐리오시스와 CMTX, TMC와 아로마티카, 에임드바이오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혜책이 나오면 각 종목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일정의 주간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주간사들도 있지만 우선 미래에셋이 스펙 2개 포함 6개를 주관하며 가장 필수적인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월말에 3천만 원 이상 맞춰 놓으면 청약 수수료 면제가 되니 이번엔 그 조건 맞춰 놓는 게 좋겠고요. 삼성과 NH도 스펙 1개 포함 4종목을 주관합니다. NH 종목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기는 한데 12월 초에도 NH가 있어 나우멤버스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한과 신영도 공동 포함 2개 종목 주관을 하며 KB와 키움도 1개씩 맡았습니다. BNK는 스펙을 진행하는데 계좌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며 교보는 공동 주관이 돼도 종목도 애매해서 필수는 아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우 복잡한 11월 일정 종목을 가볍게 살펴봤는데 꽤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여럿 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청약 인기가 매우 높아졌는데 결과도 잘 따라주는 그런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변경된 일정은 제 캘린더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